저당권 보시겠습니다. 자, 유치권 보셨고요. 저당권 이 부분 보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실까요? 204쪽에 빈 공간에 여백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예, 그 여백에다 이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가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그래서 저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B 은행을 찾아가서 100억을 대출을 받고, 그럼 채권액이 얼마냐면 100억, 그죠? 100억의 대출을 받고, 이쪽에서는 채권, 이쪽에서는 채무지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뭐가 될까요? 빌린 돈. 이쪽에서는 빌려준 돈. 서로 다른 거죠? 얘는 받을 돈이고 얘는 갚을 돈이죠. 그래서 저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야? 설정한 사람은? 설정을 누가 한 거예요? A가요? B가요? 여기부터 헷갈려. 그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A. 얘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A가 저당권을 뭐 한 사람? 설정자. 얘가 설정자예요. 은행은 뭐예요? 저당을 잡은 사람. 저 부지를 담보로 잡은 사람. 은행을 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저당권자. 얼마 꿔주고요? 100억. 이거 꿔줘. 이 돈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 부지를 담보로 잡은 거죠? 이게 담보죠. 이게 담보. 이걸 담보로 융자 빼준 거예요. 100억을. 그럼 저당권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존재하는 거죠. 유치권은 왜 남의 건물 점유해요? 돈 받으려고. 그래서 채권을 뭐 하는 거야? 채권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권이에요. 무슨 물권? 뭐를 담보하는 거? 채권을 뭐 하는 권리? 담보로 지고 있는 거야. 채권을 담보하려고 이걸 잡고 있는 거. 이걸 잡고 있는 거지, 은행은. 은행은 담보로 부지를 잡고 있는 거고, 유치권자는 뭘 잡고 있어요? 점유를 잡고 있죠. 점유를. 따라서 담보물권인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뭐가 핵심이에요? 돈 받는 거. 뭐 받는 거? 돈 받는 게 목적이야. 돈 받는 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저당권이 태어나고 유치권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주예요? 이게 주. 저당권 설정은 종이에요. 뭐가 주? 돈 받는 게 주고 저당 설정하는 거는 종이에요. 종. 오케이요? 이게 주 그럼 틀려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주예요. 돈 빌리는 게 주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하죠?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할 때는 저당권 설정을 해야죠. 누구랑 하는 거야? 설정자하고 은행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하죠. 이렇게. 이걸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럼 뭐가 주예요? 소비대차. 이게 주,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계약, 이게 종된 계약. 그죠? 은행 가서 설정하려면 약정서를 최소한 2개 써야 돼. 2개. 무슨 약정서? 소비대차 약정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약정서? 저당권 설정 약정서. 그죠? 예. 그리고 건물이면 뭐까지 해요? 건물이면 뭐까지 요구해요, 은행이? 보험 약정서까지 요구해요. 왜요? 불날까봐. 불나면 담보가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래서 뭐래요? 보험 가입하라고 그래. 보험 약정서까지 요구해요. 저는 오래 경험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불이 났었거든. 불이. 그래 불 나가지고 올 1월 달에 불이 났어요. 1월 달에. 그래 지금 이제 건물 다 졌어요. 이제 졌어요. 이제 건물을 졌습니다. 예. 근데 불 나가지고 막 진화를 하잖아요. 근데 세월호가 왜 나는지 이해를 하겠더라고. 거기 소방차하고 소방대원은 한 200명이 와 있어요. 200명 와 있어요. 200명. 진입이 꽉 차 있어요. 불 끄는 사람은 1명이에요. 불은 몇 명 있고요? 1명 있고. 인원은 몇 명 와 있는데? 그 200명 뭐 하겠어요? 이러고 있어, 이러고. 구경하고 있어요, 정말로.
한 명이 이거 자꾸 이렇게 진화하려고 물 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나라예요. 정말 재밌는 나라. 그러니까 그 애들이 죽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 있어요. 시스템 결합입니다. 시스템 결합. 제가 경찰서장하고 소방대장 이리 와보시라고.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들어가면 안 된대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랬더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허락 없이 못 들어간답니다. 진입도 못하게 진입도. 원천 불가요. 원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하긴 저도 군대에서 불난 걸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 지휘관이 이제 막 그 별달기 직전이죠. 별달기 직전인데 바로 그때 그 건물이 불이 났어요. 그분은 불이 나면 안 되는 거죠. 불이 나면 자기는 징계받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많은 부대원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그 밤에. 이러고 있고 그 부대장 혼자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뛰어다닐 때 거기가 화약구였거든요. 총알이 막 팡팡 튀는 거예요. 화약구에서. 그런데도 이분은요 들어가요. 그분은 들어가. 왜? 진급을 해야 되거든. 나머지 우리들은 다 뭐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물을 나누라고 해도 물을 그냥 그런 거죠. 그런 거. 어쨌거나 계약서는 이게 주계약이고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종. 이게 거꾸로 되면 난리 납니다. 이것 때문에 저당권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골프장에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수목 있죠? 골프장 가면 수목들 좋은 거, 조경수 아주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저축은행 사장님께서 사모님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저 골프장이 이쁘게 꾸민다고 골프장 부지값은 300억이에요. 300억. 근데 조경수를 3배를 더 심었어요. 900억 정도를 심었어요. 여기다. 나무 엄청 심은 거죠. 엄청 좋은 거 갖다가. 그리고 옆에 보면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이렇게 클럽하우스예요. 제 멋대로 그립니다. 그냥. 그리고 옆에 직원들 숙소 있습니다. 숙소 건물. 그리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죠. 이때 이 저당권이 없어지려면, 이 저당권이 없어지게 하려면 설정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갚으면 변제하면 저당권은 없어집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없애는 방법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변제하는 거죠. 상환하는 거죠. 상환하면 저당권은 죽는 거예요. 이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저당권은 등기부에 등기돼 있죠. 이거 갚으면 되는 거예요. 등기 말소하러 등기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갚았어. 갚았죠. 근데 등기소는 못 갔어. 바빠서. 이건 언제 하기로? 일주일 뒤에 하려고. 왜? 급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민법 공부가 우선이지. 등기는 언제 말소하기로? 일주일 뒤에 말소하기로. 그럼 일단 갚았어 안 갚았어 오늘? 갚았죠? 그럼 저당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제 친구가 치과의 사는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료를 내가 해야 되니까 일단 장례까지는 다 치렀어요. 치르고 사망신고하러 가야죠. 사망신고하러 못 가서 바빠서. 너 갔냐 그랬더니 아직 못 갔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한 달 됐죠? 근데 사망신고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아버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사망신고는 뭐예요?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어도 아버님은 뭐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은 돌아가신 거 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뭐 한때? 상환한 때. 부채 상환한 때 이 저당권은 뭐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뭐를 안 해도? 등기 말소해야 돼요? 말소 없이요? 말소 없이 뭐 했다고요? 돌아가심. 거기다 쓰세요. 뭐함? 돌아가셨다고. 오케이요? 이게 정답이 24에 25에 연속 정답이야 이게. 등기 말소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말소를 안 해도. 왜? 빚을 갚으면 이게 주거든요. 이게 주죠. 주계약이 해결이 됐죠.
그럼 이건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야. 죽은 거라고. 그럼 거꾸로요. 안 갚으면 이 돈을 약속한 변제기 있죠. 변제기가 되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할 권리가 생겨요. 변제기 됐는데 상환을 해요, 안 해요? 상환을 안 한다. 그러면 경매 치죠, 경매. 어느 걸 경매해요? 담보로 잡은 어느 걸? 부지를. 이 부지를 경매하는 거죠. 왜? 이게 담보잖아, 이 담보를. 담보를 경매 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 부동산, 골프장 부지 이 부동산은 A에서 소유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이렇게 C로. 낙찰자에게 경매로 넘어가요. 낙찰자에게 소유권 바뀌죠? 낙찰자. 그럼 소유자가 A였다가 누구로? C로 바뀌었지요? 그럼 낙찰자는 뭘 갖는 거예요? 부지를 갖는 거죠? 왜? 부지를 낙찰받았으니까 부지 갖는 거죠? 근데 부지에 붙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붙어있는 거. 건물 있고, 그죠? 클럽하우스 있고, 건물 있고, 여기 수목 있다고 그랬죠? 이거 300억짜리. 이 수목은 누구 거예요, 이거? 원래 주인 A 거예요? 낙찰자 거예요? 오케이? 누구 거? A 거, 낙찰자 거. 이걸 정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자, 먼저 205쪽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서론.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죠. 1억을 빌리는 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체 계약. 이게 주계약이죠. 저당권 설정인 종된 계약. 감 잡으셨어요? 자, 이 저당권은 첫째 약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 동그라미야.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으로 성립하고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우선 변제권 동그라미야. 저절로 생겨요? 계약해야 돼요? 계약해야죠. 계약에서 생기는 거를 무슨 담보라고 그래요? 약정담보라고 그래요. 무슨 담보? 약정담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은행하고. 밑에다 쓰래요. 유치권은 계약 없이 법률로 생김. 유치권은 계약해 없이요. 없이 법률로 생김. 그래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부름. 유치권은 무슨 담보? 법정담보물권. 왜? 법률로 생겨. 계약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음. 별 3개. 이 골프장 부지는 누가 사용합니까? 경매되기 전까지요. 사용을 누가 해요? 사용하고 점유를 누가 해요? A가 하죠. 은행이요. 은행이 이거 점유해 안 해? 안 해요. 여전히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쓰세요 거기다.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이 뭐예요? 담보물. 설정자가 부동산을 뭐합니다? 담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함. 누가 함? 설정자가. 사용도 누가 해요? 설정자가. 수익도 설정자가. 이거 임대 주면, 골프장 부지 임대 주면 돈 나오죠, 임대료. 임대료 누가 가져요? 설정자가 가져요. 은행은 안 건드려, 은행은. 그럼 은행은 언제 개입해? 변제, 기해. 갚으면 못 갚으면? 못 갚으면 은행은 뭐 합니다, 저 부동산을? 압류해요. 압류해가지고 경매하죠. 그때부터 은행이 개입하는 거야, 그때까지. 그전에는 은행이 개입을 안 해요. 그래서 저당이 설정돼 있어도요. 이 부동산에 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은행은 개입을 들어와 안 들어와? 변제기까지는 개입을 안 하죠. 그럼 누가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설정자가 이 부동산을 뭐 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용, 수익, 처분 다 합니다. 오케이요? 그럼 은행은 저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점유를 안 해요. 점유를.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그럼 이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B라는 은행이 1번 저당권, D라는 은행은 2번 저당권. 그럼 저당권이 몇 개요? 2라는 은행은 3번 저당권. 저당권이 3개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부동산에?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몇 개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죠. 바로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점유권이 없어서. 얘네들이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저걸? 점유를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못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게 그렇구나. 저희들 생각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집에 여기 보세요. 이 집에 얘가 전세 살아요. 뭘 살아요? 얘도 전세 살아. 얘도 전세야. 방 똑같은요. 방 두 칸인데 요거를 얘가 전세를 가져갔어요. 그럼 B가 들어와서 이 두 칸을 또 전세로 들어와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요? 이미 얘가 뭐 하고 있어?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B는 이 집을 전세로 들어와 살 수가 없죠. 왜? 이미 점유하고 있는데 얘가. 그래서 전세권은 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점유를 먼저 해버리니까. 오케이요? 그럼 점유를 먼저 하는 권리는 딴 사람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와? 근데 저당권은 얘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얘도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얘도 점유를 안 하죠. 그럼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은 몇 개가? 한 개가요?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안 하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에는 뭐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점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점유를. 됐나요? 다음 담보물권의 특성 별 3개. 부종성. 부종성이 뭐냐면 채권 1억이 변제로 소멸하면 변제됐나요? 안 됐나요? 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그래요. 종. 저당권은 뭐의 종이에요? 채권의 종이야. 이 돈의 종이죠. 종. 그 뭐가 없어지면? 채권이 없어지면 종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그걸 무슨 성? 부종성. 변제 동그라미. 1억 변제하면 저당권은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수반성. 채권 1억과 저당권은 따로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이전합니다. 같이 이전하는 걸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수반성. 같이 다녀. 별 3개. 그 다음 4번이요. 물상대위 보세요. 물상대위. 담보 잡힌 건물. 건물의 동그라미요. 건물이 담보지요. 그게 화재로요. 불나가지고 멸실되면 가치적 변형물 땡땡이요. 가치적 변형물의 땡땡. 가치적 변형물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요걸 무슨 대위라고 그래요?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건물이 불나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보험금 나오죠?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금 그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그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럼 원래 담보는 뭐예요? 원래 담보는? 건물. 건물이 뭘로 바뀌었어? 가치적 변형물 밑줄이요. 무슨 변형물? 이걸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왜? 이게 법률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거든.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바꿔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들어가야지 자꾸. 건물 대신에 그럼 어디에 효력이 미치는 거? 가치적 변형물 위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됐지요? 자, 이제 저당권 대충 큰 흐름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쓰신 거 옆에다가 1월달부터는 저 책하고 이거 노트 따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책하고 노트 따로 가져오셔야 된다고. 예, 그래 1, 2월 달에 노트 한 권 따로 만들고 3, 4월 달에 노트 따로 또 한 권 만들고 노트가 달라진다니까요. 왜요? 이때 하는 저당권하고 1월 달에 하는 저당권이 틀려. 내용이 확 다르다니까. 왜? 깊이가 틀려. 그러니까 지금 한 노트 가지고 1월 달에 쓰면 안 된다니까.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첫째, 저당권 성립부터 보고요. 두 번째는 저당권의 효력. 효력 보시고 세 번째 저당권의 소멸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지요. 나머지는 본강은 1월 달하고 3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다 적으세요. 노트. 자, 먼저 저당권이 태어나려고 그래요.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 당사자가 누구누구예요?
저당권을 뭐 하는 사람? 설정하는 사람하고 저당권자. A를 뭐라고 그래? A를 저당권, B는 저당권자. 됐어요? A가 설정자, B가 저당권자. 그럼 설정자는 누구예요? 돈 꾼 사람이죠? 채무자죠. 채무자가 설정자지. 누가 설정자요? 채무자, 돈 빌린 사람.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돈 꿔준 사람. 걔를 뭐라고 불러? 채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고. 오케이. 두 번째 저당권은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담보가 있어야 돼. 담보. 담보물이 있어야죠. 저 담보물을 객체라고 그래요.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요. 객체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노트로 정리하시라니까. 노트로 정리하시라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요. 한번 쓰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르다니까. 눈으로는 10번 봐도요. 한번 쓴 거 못 따라와. 담보로 쓸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거지. 동산은 담보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동산은 담보로 못 씁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공유 지분도 담보로 쓸 수 있어요. 지분도. 지분 가지고 대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 나 지분이 있어. 그거 가지고 은행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되죠? 항공기도 돼요? 선박도 돼. 항공기, 선박 이런 거 되죠? 준부동산도 돼. 준부동산. 왜? 등록이 되잖아. 등록. 그죠? 그 다음 전세권 가지고도 대출 받는 거 돼요? 된다고 그랬어요. 전세권도요. 전세권 가지고 전세자금 융자 빼낼 수 있죠? 가능합니다. 왜? 전세권 등기부에 전세금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담보로 충분한 역할을 하거든요. 더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더 하나, 여기까지만. 세 번째.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죠. 채권이 있어야 비로소 저당권이 태어나지. 채권. 여기선 채권액 얼마? 100억. 100억. 100억이 채권액이죠? 채권액.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저당권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은 점유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죠. 유치권은 점유. 저당권은 등기입니다. 등기가 생명입니다. 등기가. 그래서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당사자가 있고, 두 번째는 담보가 있고, 세 번째는 채권이 있고, 네 번째는 등기. 이 네 가지를 저당권 성립의 사요소라고 그래요. 저당권 성립의 사요소 네 가지. 이 중에 시험은 딱 하나만 나와. 딱 하나만. 객관식이니까요.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 보시죠. 효력. 자, 저당권은 이 부지를, 지금 이 은행은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잡고 100억 융자를 빼줬어요. 100억이 채권액이죠? 못 갚으면 이걸 채무자가 그때그때 상환을 못하면 저당권자는 그냥 둬요, 이걸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하죠? 그럼 이 골프장 주인이 갚아야 될 돈 얼마예요? 100억이죠. 근데 이 100억이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이자가 불어 안 불어요? 불죠. 그 다음 달에도 못 내면 이자가 또 불어 안 불어? 불죠. 그럼 채권액이 100억이에요? 더 커져요? 커지죠. 그러면 얘가 뭐 할 돈? 갚아줄 돈이 적어져요? 커져요? 커지죠. 요 돈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무라고 그래요. 얘가 피담보 채무, 갚아야 될 돈. 그럼 은행은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얘가 가져갈 돈이요. 경매로 가져갈 돈이 100억이에요? 더 불었어요? 요 돈을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권. 자, 책 가서 보시죠. 책 206페이지요. 206페이지에 3번, 큰 3번에 저당권 효력 나오나요? 효력 나오죠? 위에서 넷째 줄이요. 저당권 효력 3번, 3번에 1.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나오죠?
넘어가고요. 2번 보세요. 2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큰 2번. 피담보 채권이란 담보를 통해서, 담보가 여기서 뭐예요? 골프장 부지죠. 부지를 통해서 확보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뭐 하게 돼요? 경매하죠. 경매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게 되죠. 이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뭐라고 불러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땡땡. 그럼 피담보 채권이 100억이에요? 플러스 알파야?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100억을. 피담보 채무. 밑에다 쓰십시오. 피담보 채권의 동의어는 피담보 채무. 은행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를 피담보 채권. 골프장 주인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 같은 의미죠? 그 갚을 돈이요. 갚을 돈이 100억이에요? 플러스 알파야? 더 불어난다는 거지. 그 밑에 쌍괄호 2번 보세요. 피담보 채권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원본이 들어가요. 쓰세요. 100억. 그럼 100억만 들어가요? 이자까지요? 이자도 들어가. 이자 매달 붙죠? 복리로 붙죠. 복리로. 그 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을 위에다 쓰세요.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지연배상. 그 다음 실행비용. 이것까지 다 피담보 채권에 껴있는 거예요. 오케이요? 예, 그럼 피담보 채권에는 원본만 들어가요? 플러스 알파요?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저당권 효력의 피담보 채권을 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거야.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피담보 채권을 먼저 봤어요. 여기요. 못 갚으면 이 100억 플러스 알파 피담보 채권을 상환을 못하면 경매하죠. 어느 거 경매하죠? 부지를. 담보를 경매하죠. 그럼 낙찰자가 가져가는 건 어느 걸 가져간다고요? 담보 잡힌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근데 담보에 딸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딸려 있는 게 나무, 건물, 클럽하우스 다 딸려 있죠. 그럼 이 클럽하우스하고 건물 얘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왜요? 왜 못 가져가? 이거는 부지하고 건물은 따로 별개니까. 따라서 낙찰자는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부지 가져가죠. 건물은 못 가져가는 거야. 이거는 별개니까. 나무는요? 나무는 땅과 별개예요? 땅의 일부야? 그거죠. 요 나무가 땅과 뭘로 되면? 별개로 되면 땅만 가져가. 근데 땅에 뭐를 보면? 일부. 구성물이면 이거 다 가져가. 그죠? 그걸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예요. 부합물 그리고 어디?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얘기. 자, 그럼 보시지요. 별 5개요. 별 5개. 매년 나와요. 매년. 올해도 나왔죠. 올해도 정답. 작년에도 기출문제, 재작년에도 기출문제. 매년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민법 몇 조? 358조. 부합물하고 종물의 동그라미요.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셔야 돼. 파고 앞으로.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 계속. 1번. 주유소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담보가 주유소죠. 딸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유류탱크와 주유기에 미친다. 유류탱크가 바로 부합물. 주유기는 종물이죠. 민법은 앞에 있는 거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 깔고 들어가는 거야. 계속해서. 왜? 뒤에서 쓰려고. 앞에가 안 되면 뒤에 마디도 안 돼요. 민법은. 두 번째 아파트 전유 부분. 전유 부분에 동그라미요. 전유 부분이 어디요? 내가 사는 집 있죠. 전유 부분에 저당을 설정했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대지권. 그럼 뭐가 주물이에요? 전유 부분이 주물. 대지권은 종물. 19의 정답. 19의 기출, 24의 기출. 지금 한 개. 쌍괄호 이번에도 쓰시려니까. 19의 24의 기출. 민법은 기출문제에서 80% 나와. 기출문제에서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때려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 중요도가 그걸로 결정되고 중요도가. 세 번째요. 과수원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 어디다 설정했습니까? 과수원에 설정했지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뭐 하기 전에? 설정 전에 심은 사과나무. 설정 전에 심은 사과나무 가로 하실까요? 거기다 써보세요. 천그루. 천그루가 있어서 천그루. 나무 천그루. 사과나무 몇 그루? 그리고 설정 후에 빚 빨리 갚으려고 아버님이 500그루 사다 또 심었어. 그래야 빚 빨리 갚죠. 몇 그루 더 심었어요? 500그루. 그럼 500그루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친다. 왜요? 부합물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에 심은 거예요? 설정 후에 심은 거? 다 미치죠? 부합물이야. 그걸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언제 심은 거? 설정. 전에 심은 거하고 설정. 후에 심은 게 다 부합이 되는 거야. 부합. 그 아버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설정하고 나서는 뭐 심지 마요? 사과나무 심지 마요. 왜? 잘못하면 낙찰자가 다 가져가. 이 나무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가요. 낙찰자가. 네 번째, 과수원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과수원 토지에는 효력이 작용해요. 과수원 토지요. 토지가 뭐야? 담보. 담보가 과수원 토지죠. 과수원 토지에 있는 창고 건물. 건물의 동그라미요. 건물은 담보 잡힌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별개 동그라미야. 별개의 독립한 물건에는 효력이 작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하고 어디에 미쳐요? 부합물과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는 거죠. 효력이 거기에 작용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에 작용한다 이거죠. 부합물과 종물에. 그럼 어디엔 작용 안 한다? 어디엔 효력이 안 미친다요? 반대로 보셔야 돼. 반대로 시험 문제를. 내가 책을 보는데 지금 내가 민법이 빠르다는 걸 뭐냐면 이걸 뒤집어서 보는 능력이 계속 생기냐 이거예요. 어떤 지문 하나를 이렇게 보죠. 그 지문 하나를 보고 뭐 할 수 있으면 뒤집어 보는 사고가 자꾸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민법이. 뒤집어서 보는 거. 뒤집어서. 효력이 미친다의 반대는? 그럼 어떤 거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안 미친다는 거예요? 별개 물건. 별개 물건인 건물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왜? 건물하고 골프장 부지는 별개. 따로따로니까.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칩니다? 부합물과 종물의 효력이 미치고 거꾸로 어디에 안 미치고요? 별개 물건에는 효력이 안 미친다. 이렇게 두 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결한 거예요. 사실은 간결한 거예요. 아주 간결한 거예요. 핵심을 꿰뚫면. 근데 핵심을 못 보면 계속 나열만 하는 거죠. 나열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길어만 지는 거예요. 길어만. 다음 3번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보시죠. 목적물이 경매되면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뭐를 받게 돼요? 우선변제 받습니다. 우선변제의 땡땡. 저당권자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돈 받는 거죠? 누구보다 먼저 돈 받아요? 후순위자보다 내가 돈 먼저 받는 거예요. 그죠? 선순위자보다요? 뒤에 있는 애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죠? 예. 2번, 쌍괄호 2번. 1번 저당권. 그 다음 전세권. 2번 저당권 순으로 있는 건물이 경매되면 전세권이 어디 있습니까? 1번보다 빨라요? 1번보다 늦어요? 그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해요. 모두 소멸하고 순위대로 뭘 받아요? 배당을 받아요. 그리고 끝에다 쓰십시오.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함.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어떻게 함? 소멸함. 그리고 순서대로 뭐 받는 거예요? 배당받고 다 떠나는 거예요. 배당받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돈 꿔줄 때요. 이 은행이 돈 꿔줄 때는 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하고 담보가치요.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 평가 잘못하면 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뭐가 되면 없어져요? 경매요.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모두 소멸해, 모두. 오케이요? 세 번째, 경매의 종류. 경매의 종류 보시죠. 쌍괄호 3번.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 있어요. 담보 잡은 거예요? 없이 꿔준 거예요? 일반 채권자 있죠. 그 다음에 담보 잡고 돈 빌려준 저당권자 있죠. 둘이 달라요. 위에는 담보 잡았어요? 그냥 꿔줬어? 밑에는 담보 잡고 꿔줬죠? 은행이죠, 은행. 그 위에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승소 판결 위에다 쓰세요. 대여금 반환 소송. 대여금 반환 소송. 그 소송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판결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경매하는 거예요. 그걸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어디다 경매 붙여? 어디다? 채무자의 일반 재산. 일반 재산에다가 경매 붙여요. 채무자의 어디다 붙여요? 일반 재산에다 경매 붙여. 강제 경매요. 강제 경매 지금. 어디다 붙여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다 붙이는 게 강제 경매예요. 일반 재산이 뭐예요? 집. 채무자의 집, 전세 보증금, 그 다음에 유체동산.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일반 재산. 전 재산이죠? 전 재산 닥치는 대로 붙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강아지면 강아지.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그걸 무슨 경매? 강제 경매죠. 강아지도 경매합니다. 그죠? 왜요? 그 채무자 재산이면 경매할 수 있어. 냉장고 경매하고. 그죠? 그게 무슨 경매? 강제 경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채권자가. 누가?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일반 채권자가. 뭐 얻어가지고요? 판결 받아가지고. 그죠? 그때 뒤에요. 그 채권자 뒤에 10명이 거기에 배당 요구했어. 배당 요구하면 돈 어떻게 나눠요? 거기다 쓰세요. 채권자 평등. 거기다 쓰세요. 채권자 평등 원칙. 채권자가 평등하게 나눠가죠. 따라서 채권자가 100명 붙으면 빚잔치하고 없는 거야, 이거. 경매했어도 돈 가져 못 가져? 코털만큼 가져오는 거죠. 뭐를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 안 잡았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있는 저당권자는 담보를 잡았죠. 그럼 어느 걸 경매하는 거예요? 담보 잡은 부동산 있죠. 골프장이나 집을 경매하는 거지. 그죠? 그럼 걔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저당권자는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음. 쓰세요.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음. 일반 채권자는 뭐가 없어요? 채권자 평등하죠?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근데 누구는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 생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돈 꿔줄 때 꼭 뭘 받아요? 담보 달라는 거지, 담보. 다음,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 1번 볼까요? 아파트의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뭐가 성립한 후에? 저당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권이 성립했죠? 그럼 뭐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저당권의 A, 전세권의 B. 이거 사례로 나와, 사례로. A, B나 갑을병으로 나와요. 그럼 뭐가 빨라요? 저당권 A 빠르고 전세권 B가 늦죠?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 전세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이거를 낙찰자에게 인수돼요, 안 돼요? 인수 안 되고 삭제되죠? 그래서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별 3개. 무슨 주의? 삭제주의. 뭐보다 늦은 거? 저당권보다 늦은 거. 그럼 배당에서 누가 1순위예요? 저당권자가 1순위, 전세권자는 2순위. 됐죠? 두 번째, 아파트의 전세권이 성립한 뒤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럼 뭐가 빠르죠? 전세권이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됐나요? 이때 아파트 경매가 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돼? 전세권은 소멸해요, 존속해요? 존속해요.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밑줄.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무슨 뜻? 배당을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그러면 존속해요. 그럼 누가 또 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인수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래, 그 끝에다가 요거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실이 집에
이 방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전세 주고 여기는 저당 잡히고 저당권 설정하고 C한테는 임대를 줬어요. 얘 임차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D는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우리 시험에 이 정도 나와. 이 정도. 5명도 나와요. 5명까지.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이런 게 쉬운 거예요. 사람 많이 나올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니까. 왜? 핵심은 간결해. 핵심이.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뭐하다고요? 쉽다. 왜? 핵심은 간결한 거거든요. 그럼 지문이 짧을수록 어렵다. 왜요? 깜빡하면 그건 놓치는 거예요. 자, 여기 전세권이 1순위에 1월달, 3월달, 예를 들면 여기는 5월달, 여기는 10월달. 그럼 뭐가 제일 빨라요? 전세권 빠르죠? 임차권은 두 번째죠? 세 번째죠? 유치권이 네 번째. 이때 임차인이 저거 경매하든가 저당권자가 이 집을 경매하면, 순실이 집을 경매하면 전세권, 이 전세권은 존속이에요? 소멸이에요? 존속하죠? 예. 이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인수주의. 누가 떠안는다고요? 낙찰자가. 이 낙찰 받은 분이 이 전세권을 떠안는다. 전세금 3억을 떠안는다. 3억을. 이걸 무슨 주의? 인수했다. 얘가 떠안으니까. 그럼 얘는 전세금 누구한테 받는다? 낙찰자한테 받는다. 왜? 경매 이 전세금 끼고 산 거니까. 근데 이 저당권보다 이 임차권은 빨라요? 늦어요? 늦죠? 늦죠? 뭐보다 늦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얘가 보증금이 소액이면 소멸해요? 존속해요? 그래도 소멸해. 뭐보다 늦으면? 저당권보다 늦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소액이어도 소멸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소멸해요. 얘보다 늦으면. 그럼 얘는 인수해요? 안 해? 이걸? 보증금 이걸 인수해요? 안 해요? 이게 5천만 원이어도 얘가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삭제주의라고 그래요. 삭제. 없어져. 없어지니까 여기 살아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주인이 낙찰자가 얘 내보내요. 명도소송에서 내보내. 그럼 이게 삭제되느냐 존속하느냐는 뭘로 결정돼요? 저당권. 이 저당권으로 결정되죠? 이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 저당권 중에서 몇 번? 1번 저당권. 요 1번 저당권을 뭐라고 불러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불러요. 말소 기준점. 얘보다 줄 서가지고 뒤에 있는 애는 다 죽어. 그래서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이걸 알아야 경매를 해. 이거 모르면 경매 못 해. 경매는 이것만 알면 90% 할 수 있어. 90%. 나머지는 다 절차예요. 절차. 돈을 어디다 내고 어떤 절차로 배당이 되고 이런 것들. 이건 안 중요하거든요. 배당 누가 해요? 배당? 법원이에요. 나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법관이 밤새서 그거 연구하고 있어. 우리는요. 그냥 돈만 받으면 돼. 돈만. 그거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수되냐 안 되냐 이거지. 그죠? 인수돼야 안 돼 이거는. 삭제되죠. 이것만 고민하는 거. 내가 인수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를. 인수 안 하는 거면. 왜? 이거보다 늦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면 3억은? 인수하는 이것만 고민하는 거야. 이것만. 배당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전혀 아니라니까. 경매하는 강사분들이 이거 배당금 막 강의하고 있어. 뭐 알려주신다고? 배당금 어떻게 되냐고. 이걸 왜 강의해 이걸. 법관이 하는 거를. 법관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걸 왜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를. 연구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저게 잘못됐다는 건 누가 잘못됐다는 거야? 판사가 잘못됐다는 거야 판결을. 네. 이거 고심하시면 되세요. 그럼 저당권보다 늦은 거는 존속이에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유치권은 존속이에요. 이거는 안 없어져. 이거는.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거는 살아요? 다 죽어요? 죽죠. 근데 예외야 이게. 이거 하나 이게 예외야 이게. 유치권은 존속해.
그래서 죽느냐, 이 용의권이요,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죽느냐 사느냐가 뭘로 결정돼요? 말소 기준 권리. 무슨 권리? 이걸로 결정되죠.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그 말소 기준은 저당권이 10개 있으면 몇 번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이다. 기준이요, 기준점, 기준점. 공인중개사의 기준은 어디? 에듀프로. 민법의 기준은 양민. 그죠? 예. 아직도 모르셨군요. 예. 전 수석 합격자 3번을 배출했습니다. 예. 모르시죠? 예. 예. 다른 사이트 다 아니에요, 다. 명함도 못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 나와 있어요. 제3취득자. 그거 잠깐 볼까요? 제3취득자의 지위. 1번.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입한 사람. 뭐가 있는 집을 매입했어요? 저당권 있는 집을 매입했죠? 그분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뭐 얻은 사람? 전세 얻은 자.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옆에다 요거 하나 그려주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냥 읽으면 이게 좀 추상적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도해가 되면 아주 쉽게 분석이 돼요. 이 신혼부부께서 집을 샀어요. 무리를 해서 은행 융자를 2억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융자죠, 융자. 융자 2억을 받고요. 집을 샀습니다. 그럼 저 집에는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저 집을 샀어. 그래, 1년, 2년 이자를 갚아나가다 보니 너무 힘든 거야. 이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우리 팔아. 팔고 차라리 속 편하게 대출금 없이 그냥 전세 삽시다. 그래서 집을 뭐 하게 됐어요? 매매로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을이 저 집을 매매로 샀지요. 매수인이 샀지요. 살 때 뭐가 설정되어 있었나요? 저당권이 설정된 이 집을 산 거죠. 이 집을. 그분을 뭐라고 그래? 이 매수인을. 이분이 제3취득자예요. 그럼 융자 없는 집을요? 융자 있는 집을? 융자 있는 집을 샀죠. 간단하죠. 이분이 제3취득자라고 불러.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을이 어떻게 했어요? 전세를 들어갔어요. 뭐를 들어갔어요? 전세를. 그럼 전세 들어갈 때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었나요? 저당권이 앞에 있나 없나요? 있죠. 저당권 있죠. 등기부에 있죠. 그럼 이 전세 들어가는 부분은 이분은 언제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오기 전에. 경매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죠. 경매 들어오기 전엔 살고 뭐가 들어오면? 경매가 들어오면 살아요? 소멸해요? 소멸하지. 왜?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얘가. 그럼 불안해 안 불안해 얘가? 불안하죠. 왜? 경매 들어오면 집 날리는 거고. 경매 안 들어오면 사는 거죠. 불안하죠. 얘네들 불안한 을과 이 을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법에 만드는 게 제3취득자 지위예요. 자, 그래. 제3취득자 지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뭐 한 사람? 매입한 매수자나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뭐 한 사람? 전세 얻은 자.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다? 제3취득자 또는 제3자라고 불러 줄여서. 3번 보세요. 제3취득자는 채권을 변제할 수 있어요. 채권을 그냥 둬요? 변제요? 변제예요. 동그라미 변제. 그리고 저당권을 둬요? 없애버려요? 소멸 청구해서 죽일 수 있죠. 저당권을 죽일 수 있어. 이때 변제는 누가 빚을 갚는 거예요? 돈은 누가 융자 받은 거예요? 갑이 융자 받은 거죠? 얘가 채무자지. 얘가 채무자죠? 얘는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 아니죠, 얘가. 얘가 채무자, 융자 얘가 뺐죠? 채무자 아니죠? 채무자 아닌 누가요? 제3자가 빚을 갚았어요. 뭘 없애려고요? 저당권을 죽이려고. 이걸 죽이는 거는 이걸 갚는 거죠. 갚고 저당권을 죽일 수 있어. 누가요? 제3자가. 오케이요? 그럼 이 제3자는 내 빚 갚아요? 남의 빚 갚아? 남의 빚을 갚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변제를 뭐라고 그래요? 제3자 변제라고 그래요. 거기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라고 돼 있죠. 변제하고 밑에다 쓰셔요. 뭐라고요?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변제한다.
채무자 아닌 누가요? 제3자 변제다. 제3자 변제. 뭐를 죽이려고 갚는 거예요? 저당권을 둘라고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얘를 죽여야 내가 살지. 오케이요? 이걸 무슨 변제? 제3자 변제. 오케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개념 보시죠. 개념. 최고액을 한도로 장래 결산기까지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런데도 안 들어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구점을 운영을 해요. 가구점을. 여기 본점이 있어요. 본점이고 저쪽이 가맹점. 본점에서 가구를 떼다 파는 거죠. 그럼 가구는 누가 제작하고요? 본점에서 가구 만들죠? 저쪽에서 가구를 공급받죠. 옷으로 할까요? 옷으로. 옷 가맹점. 여기는 옷 만드는 본점. 그럼 본사에서 옷을 대주죠? 예. 이때 외상으로 거래하는 거죠. 외상으로. 외상으로 옷을 갖다 공급해요. 돈은 언제 받고요? 돈은 언제 받고? 팔아서. 그죠? 팔아가지고 나중에 갚는 거죠? 그래서 결산을 언제 합시다? 예, 1년 뒤에 합시다. 1년 뒤에. 이때 얼마까지 거래하느냐? 얼마까지 거래하느냐? 최고액을 정해요. 최고액. 뭐를 정해요? 최고액. 한도액이죠. 한도액. 예컨대 1억. 1억을 한도액으로 정하자. 얼마까지 외상으로 깔겠다는 거예요? 1억까지 한도액을 1억까지 깔겠다는 거지. 이게 한도액이야. 한도액. 그럼 이 최고액은 한도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서 이거는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그래요. 필수적 무슨 사항? 등기사항. 이게 등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쪽 채권자는요. 채권자는 외상으로 깔았죠. 얼마까지 깔았어요? 1억까지 깔았죠. 바로 1억까지만 이 채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1번 근저당권자는 이 근저당권자, 근자를 쓴 거예요. 근자. 그냥 저당이에요?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이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빼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1억까지만 경매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못 가져가요. 그 이상은. 외상으로 깔린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억까지만 가져가요. 그럼 이거 등기부로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되게? 돼 있어야죠. 왜? 그만큼만 빼갈 수 있거든. 이쪽에서. 그래서 저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두 번째, 결산기를 정합니다. 결산기는 얼마 뒤에 합시다? 1년 뒤에 합시다. 얼마 뒤에? 1년 뒤에. 1년 뒤에 우리 결산합시다. 거래는요, 기본계약은요, 우리 지금 거래하려는 계약은 무슨 계약하는 거예요? 옷을 뭐 하려고요? 외상거래죠. 옷 외상거래 하는 거죠. 옷 외상거래. 물품이죠. 물품을 뭐 하기로? 외상거래 하기로 하자. 언제까지요? 1년 뒤까지. 그럼 거래할 때마다요. 거래할 때마다 외상으로 옷을 깔을 때마다 채무액이 어떻게 돼? 채무액이 늘어나죠. 그래서 채무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늘어나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근데 여기 가게가 잘 되면 현금이 많이 축적이 되죠. 그러면 현금으로 갚아버리면 되지. 그럼 외상 금액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어떤 때는 커지고 어떤 때는 줄어들죠. 그래서 채무액이 여기서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고정돼 있어요?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증감 변동한다고 그래. 증감 변동. 커졌다 줄었다 이러는 거죠.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왜 들쑥날쑥해요? 이 거래를 한 번 해요? 계속 거래요? 계속적 거래하거든요. 계속적 거래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하잖아요. 왜? 이때까지 하거든. 이때까지.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옷을 입다 납품한다 그러면 계속 납품하는 거지, 두 번씩. 그때마다 어떻게 돼, 이게? 거래할 때마다 채무 액수가, 부채가 어떻게 돼? 들쑥날쑥하죠? 오케이. 이게 근저당이라고 그래, 근저당. 그럼 이 채무액은 언제 결정이 돼요? 결정은? 채무액이 결정되는 거. 결산기 되면. 언제가 되면? 결산기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결산기에 어떻게 돼요? 채무액이 확정돼요. 채무액이 결정됩니다. 확정된다고 그래요. 언제 도래하면? 결산기가 도래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채무액이 고정돼 있어요? 들쑥날쑥해요? 널뛰기 하는 거죠. 널뛰기 하는 거. 우리 민법 점수는 언제 결산기? 그죠? 이때가 시험 볼 때가 결산기죠?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얘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그러는 거죠. 인생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 1년 뒤에 결산을 해보니 채무액이 얼마로 되느냐면 예컨대 채무액이 외상으로 깔은 금액이 5억이야. 5억. 뭐가 5억이에요? 채권이요, 채무가. 채무가 5억이죠. 최고액은 지금 얼마로 등기했어요? 1억입니다. 1억. 이게 달라졌네 지금. 최고액보다 이게 더 크죠? 깔아놓은 게. 그죠? 이럴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저 채권자는 얼마만 가져갈 수 있어요? 1억만 가져가, 1억만. 1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최고액이 중요한 거예요. 근저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액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최고액.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가져가, 이것만. 얼마만? 1억만 뭐 할 수 있다요?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그래서 최고액이란 무슨 뜻이냐?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야, 한도, 리미트. 이걸 최고액이라고 그래, 최고액. 최고액이란 무슨 뜻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순우리말로, 저는 이걸 순우리말, 이게 어려우니까 순우리말로 뭐라고요? 경매로 건질 돈. 경매로 뭐 할 돈? 건질 돈. 채권자가 건질 돈이 얼마요? 1억이죠, 이거. 1억을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 다른 말로 건질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나머지 4억은 일반 대출이죠, 신용 대출이죠. 못 받는 거,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만 깔려고 그래요, 깔으려고? 1억까지만 깔는 게 맞죠. 예, 그래야 리스크가 없죠, 리스크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 유념할 게 있어요. 또 하나 유념할 게. 자, 지금 이분이 이렇게 외상으로 깔면서 자기 건물, 아파트나 원룸을, 여기 원룸 있어, 원룸을 담보로 지금 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저당을 설정했어요. 최고액은 얼마로? 1억. 근데 어느 건물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최고액 30억. 최고액 얼마로 돼 있어요? 건물에? 30억 돼 있죠. 1번 근저당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건물에 C라고 하는 아가씨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전세 들어가려고. 그래 부동산에 왔어. 부동산에. 그럼 부동산에서 소개를 합니다. 아가씨, 최고액은 얼마예요? 등기부에 얼마로 돼 있어요? 30억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아가씨. 여기 통장 좀 봐, 통장. 이 주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채무액이 지금 얼마인 줄 알아? 500만 원밖에 없어. 채무액이 지금 얼마라고? 500이야, 500. 그럼 아가씨, 저 건물이 지금 10층이니까 들어와도 돼요, 안 돼, 아가씨? 들어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빚이 얼마니까 지금 통장에? 500밖에 없어, 빚이 500밖에 안 돼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지, 안심하고. 왜? 최고액은 얼마로 돼 있어도 30억이지만 빚이 얼마니까 지금? 현재 500이야, 500. 그러니까 아가씨 들어와, 아무 걱정하지 마. 저분 돈 엄청 많은 분이야.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예,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지금은 비록 얼마일지라도 이게 얼마까지요? 30억까지 치솟을 수 있어,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있는 집은? 근저당이 저렇게 최고액이 높은 집은 들어가면 리스크 있는 거죠. 예, 여기 속아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속아서.
이게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계약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 끝내죠. 이렇게 해서 물권법을 마치고요. 계약법 조금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약법이 열문항 출제가 되고요. 총론하고 강론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총론 파트 그리고요. 계약 강론 파트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요 목차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실 목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책 보세요. 212쪽. 212쪽에 계약법 체계도 맨 위에 있죠? 왼쪽에 맨 위에 보면 계약 총론하고 강론 나눠져 있지요. 총론의 6문항 써보세요. 위에 6문항. 강론의 4문항. 강론이 뭐뭐 나오냐면 매매 나오고요. 그 다음 교환 나오고 세 번째가 임대차 이렇게 세 개만 출제를 해요. 그 중에서 매매에서 2문제, 임대차에서 2문제, 교환은요 한 5년에 한 번 나와요. 따라서 매매 둘, 임대차 둘 여기다 타켓 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올 때 딱딱 정해져 있어요. 90%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총론에서는 계약 서론. 서론에서 한 문제, 두 번째는 계약 성립에서 한 문제, 세 번째는 계약의 효력에서 세 문제예요. 세 문제. 거기 세 문제 표시하세요. 그다음 네 번째 계약 소멸에서 한 문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효력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한 문제씩 깔고 가면 돼요. 한 문제씩. 그래서 6문항. 먼저 계약. 계약이 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매매면 매매. 매매도 계약이죠. 교환도 계약이죠. 임대차도 계약이죠. 쌍방이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의 땡땡이요. 계약을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213페이지요. 213페이지 우측. 213페이지 우측. 계약의 개념. 계약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의 뭐로?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그 법률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민총에서? 민총에서는 법률행위. 채권법에서는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과 뭐가 똑같은 거예요? 법률행위. 써보세요. 계약이나 법률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계약은 혼자서 해요? 쌍방이에요? 쌍방이 하죠. 두 사람이 필요해요. 청약자하고 승낙자 두 사람. 오케이. 자, 먼저 계약의 출발. 1번. 쌍괄호 1번. 계약 자유원칙. 계약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 맘대로. 그걸 계약 자유원칙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법률행위 자유. 계약 자유 밑에다 쓰세요. 뭐라고 불러요?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고 그래요. 민법 총칙에서. 두 번째 쌍괄호 2번. 계약 준수원칙. 계약은 지켜야죠. 계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뭐 하라고요? 지켜라. 약속 지켜라. 계약의 출발은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에서. 여기 볼까요? 임대차를 했습니다. 임대를 줬어요. 임대차를. 여기 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약 기간은 몇 년으로요? 3년으로. 보증금 2억. 보증금 2억 걸고요. 이렇게 3년 임대 줬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쓰겠다는 뜻? 3년 동안 쓰겠다는 약속이죠? 약속한 거지 3년을. 오케이. 1년 만에 세입자가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1년 만에 빼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약속이 3년이죠. 약속이 틀리잖아. 3년 했어요. 그럼 몇 년? 3년이지. 왜 갑자기 1년이야? 3년 계약하면 몇 년?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5년 계약하면 5년 사는 거예요. 왜? 계약한 대로. 왜? 약속은 지키려니까. 이게 계약의 출발이에요. 약속 뭐 하라고? 지키는 거. 이게 계약의 출발이라고. 이걸 깨버리면 계약이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출발이에요. 계약의 출발은 뭐라고요? 약속 지키는 거. 1년 만에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없죠. 그럼 달라고 아무리 뗐어도 주인은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왜? 계약이 3년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와서 사정을 해요. 사정을. 1년 만에 뭐 해달라고? 우리 식구들이 이민을 가게 됐다고. 이민을 가야 돼서 사정 좀 봐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 요청을. 빼달라고. 이분이 처음에는 뭐라고요? 1억 9천 빼주세요. 1억 9천. 그럼 얼마 손해보겠다는 거야? 1,000만 원 손해보겠다는 거죠. 그래 주인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또 왔어요. 뭐라고? 1억 8천 빼달라고. 1억 8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뭐라고요? 1억 5천만 원만 빼주세요. 얼마만 빼주세요? 1억 5천만 원만 빼주세요. 내가 나갈게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알았어. 알았어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합의 해지가 된 거예요. 오케이 쓰세요. 합의 해지. 계약된 거예요. 계약. 얼마에 빼주고 나가기로? 1억 5천에 빼주고 나가기로 합의가 된 거죠. 합의. 혼자서요? 쌍방이요? 이게 합의 해지죠. 계약이죠. 이게 계약입니다. 그럼 3년 살아야 중간에 나갈 수 있어요. 중간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서로 합의 해지가 이루어져야 돼. 합의 해지가. 그럼 얼마 빼주고 끝나는 거? 1억 5천이죠. 1억 5천. 그럼 이거 말고 더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왜? 합의를 이걸로 받잖아. 이것만 주는 거야. 이것만 주고 끝내자고. 오케이요? 별도로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합의한 게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으로 끝내자고. 쓰세요. 1억 5천으로 끝내. 얼마로 끝내? 1억 5천으로 끝내. 올해 시험 문제. 왜? 이게 기본적인 아주 쉬운 거거든요. 이런 게. 올해 시험 정답이거든요. 합의 해지로 얘가 돌려줄 돈이 얼마라고 그랬어? 얼마 돌려주기로? 1억 얼마 주기로? 1억 5천 돌려주기로 했죠? 그렇게 합의했죠? 오케이. 얼마에 빼주기로? 자, 시험 문제, 올해 시험 정답. 합의 해지로 돈을 반환할 때는 1억 5천에다가 이자를 더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요, 안 붙여요? 그냥 이거를 끝내자고 그랬잖아. 왜 거기서 이자 얘기가 왜 나와 지금? 쓰세요, 그럼. 별도로 이자 붙인다? 너 안 붙인다. 이자 붙이지 마. 왜? 합의한 대로 끝내야지. 거기서 이자 얘기가 왜 나오나? 오케이. 올해 시험 정답 27회. 합의 해지로 반환할 때는 별도로 이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왜? 합의한 대로 해. 합의한 대로.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본강의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 민법이 양이 워낙 방대해서. 지금이나 합니다. 지금 인문강의니까.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신의칙. 이 신의칙은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법 시대부터 있었던 법 원칙이에요. 그래, 거기다 쓰세요.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요. 민법의 최고 원리. 그래, 시험에 무조건 나와. 100%. 응용해서 나와. 응용해서. 신의칙이 뭐라고 이런 거 안 나와. 응용해서 나와. 응용해서. 자, 그럼 그 위에다 땡땡하고 써보세요. 신의성실의 원칙 한자도 있죠. 한자로 된 옆에 땡땡. 그 여백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신의칙 땡땡.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지켜라. 뭐를 저버리지 말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걸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순우리말로 바꾸면 약속 지켜라. 뭐 지켜라? 예, 그 뜻이 신의성실의 원칙이어요. 자, 거기서 파생된 원칙이 쌍괄호 2번 금반언의 원칙이에요. 쌍괄호 2번 금, 반, 언 동그라미요.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써보세요. 거기다 금반언의 원칙이 뭐라고요? 말 바꾸지 마. 순우리말로 뭐라고요? 말 바꾸지 마. 그걸 줄여서 무슨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금반원의 원칙. 아빠가 새해 되면 담배 끊어, 담배. 그죠?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리고 2달도 못 가서 뭐 피고 있어요? 담배 피고 있죠? 우리 아빠는 뭐 하신 분이에요? 금반원의 원칙을 깬 거예요. 그죠? 그럼 애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담배도 못 끊으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말어. 그죠? 그때부터 말이 안 먹혀요. 그죠? 택도 없습니다, 애가요. 아빠도 못 하면서. 금반원의 원칙 때문입니다. 어제는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어제는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사랑해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뭐라고요? 헤어져. 이거 뭐에 반하는 거야? 예, 이러면 되는 거야.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야? 누구 입에서? 한 입이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고 이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 쌍괄호 3번에 사정 변경의 원칙 있죠?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약의 종류. 노트에다 쓰시겠습니다. 노트에.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팔려고 그래요. 매매로. 그럼 매매로 판다는 얘기는 돈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고 집을 넘기는 게 매매 아니겠어요? 반대로 증여를 한다는 뜻은 뭐예요? 돈을 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이게 매매 위에는 매매, 밑에는 증여. 그럼 증여는 계약이요, 단독이요? 증여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다 계약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계약이야. 계약이니까 계약법에서 나오지. 그럼 증여도 계약이요, 단독이요? 계약이지. 매매도 계약. 증여자, 수중자 두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수중자가 돈을 줘야 안 줘요? 안 주고 하는 거고 돈을 주면 매매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쪽하고 이쪽하고 채무가 한쪽만 있어요? 채무가 서로 있어요? 쌍방에게 채무가 있죠? 그럼 이건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쌍무계약입니다. 왜? 서로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집 줘, 내 돈 줄게. 그럼 공짜예요? 돈 줘야 얻어요? 돈 줘야 얻는 거를 유상계약이라고 그러죠. 증여는요? 증여는 이쪽은 집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근데 B는 의무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건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돈 주고 얻어요? 공짜로 얻어요? 무상이죠, 무상. 오케이, 됐나요? 그 다음 이 매매나 증여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의 시에. 합의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걸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무슨 계약? 낙성계약. 합의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다. 이건 낙성계약이다. 증여도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낙성계약이야. 방식은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계약할 때, 매매 계약할 때 방식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죠?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입니다. 불요식.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 똑같아요. 그래 매매나 증여는 뒷부분은 똑같아요. 앞에만 틀려요. 쌍무냐 편무냐 이게 다른 거지요. 그럼 A의 집을 B한테 세를 주면 임대를 주면 임차인이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차임을 줘야죠. 차임을 주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 차임을 안 주면 사용대차. 오케이. 임대차냐 사용대차냐. 그죠? 예. 차임을 주면 임대차. 안 주면 사용대차. 그럼 임대차는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이요? 집을 빌려주셔. 집을 빌려주면 임차인 쪽에서 뭐를 주고요? 차임을 주죠. 차임을 줘야 될 의무가 쌍방에게 있죠, 서로. 그럼 편무요, 쌍무요? 쌍무계약. 대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대가를 줘야 되니까 유상, 무상? 유상입니다. 오케이. 근데 사용대차는 쌍무요, 편무요?
편무죠. 대가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무상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쉬운 게. 그럼 뭐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매매하고 뭐하고요? 임대차가 똑같아요. 성격이 지금. 매매하고 뭐하고? 성격 똑같죠? 쌍무유상이죠. 반대로 뭐하고 똑같아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다 뭐예요? 편무무상. 똑같죠? 나머지는요? 다 똑같아요. 낙성 불효식이야. 앞에 두 개만 포인트 두시면 돼요.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이 집하고요, 이 집을 10억에 사면, 10억에 돈을 주고 사면 이거는 매매요, 교환이에요? 집을, A가 살고 있는 집을 얘가 얼마로 주고요? 10억을 주고 인수했죠? 그럼 매매요, 교환이에요, 이건? 매매지, 매매. 즉, 반대급부가 돈이면 매매예요, 매매. 근데 이쪽에서 뭘 주면? 노래방을 주면, 노래방을. 그럼 이건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교환이라고 그래, 교환. 집하고 노래방하고 바꿉시다. 근데 이 집의 가치는 5억. 노래방의 가치는 3억이에요, 3억. 그럼 균형이 안 맞죠? 그럼 이쪽에서 돈을 더 보태야지요. 보태야지 균형이 맞죠? 저쪽이 5억이니까. 얼마를 더 얹어요? 2억을. 이거를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요? 보충금이라고 불러요, 보충금. 그럼 이 B가 줘야 되는 거는 뭐예요? 반대급부로. 저 집을 얻으려면 줘야 되는 게 뭐야? 노래방 플러스 뭐까지? 2억이죠. 그럼 이러면 B가 주는 요 2억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2억을 더 주죠. 집을 노래방을 주고 이 집을 얻으려면 노래방을 주죠. 플러스 뭐까지요? 2억을 주죠. 그럼 요거는요. B가 주는 이거는 매매요? 아니에요? 이거는? 매매다 아니다. 이게 시험 3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B가 재산권과 더불어서 뭐까지 줘요? 보충금을 주죠. 그럼 이거는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네? 매매예요 아니에요? 매매가 되려면 반대급부가 뭐만 있어야 돼요? 돈만 있어야지. 그럼 이거는 돈만 줘요? 노래방 주죠? 매매가 아니야. 이건 교환이지. 매매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라 교환이라고, 교환. 집을 주잖아, 노래방을. 다만 보충금 2억에 대해서, 요 보충금 2억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냐면 매매 규정을 준용합니다. 매매 규정을 어디다만 준용해? 어디다만? 보충금에다만 매매 규정을 준용한다고.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매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노래방을 주는데 무슨 매매입니까? 다만 뭐를 준용해? 어디다가? 보충금에다만 매매 규정을 끌어다 쓰는 거죠. 매매 규정. 끌어다 쓰는 거지 매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매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종류에 관한 논의. 자, 그럼 책 볼게요. 214페이지.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약 종류. 먼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먼저 쌍무계약. 당사자 한쪽이요, 양쪽이요? 양쪽이 서로 대립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한쪽이요, 양쪽이요? 양쪽이 대립적인 채무를 부담하죠?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집 소유권 이전하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죠. 양쪽이 부담하죠? 무슨 계약? 쌍무계약. 2번 매매계약 쌍무계약이죠? 교환도 쌍무계약. 임대차도 쌍무계약. 다 쌍무계약이죠? 오케이. 두 번째 편무계약.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양쪽이요, 한쪽이요? 한쪽이. 그걸 무슨 계약? 편무계약. 증여계약처럼 증여자는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을 하죠. 근데 상대방은 아무런 의무가 없죠. 무슨 계약? 편무계약. 증여, 편무지요? 사용대차 편무지요? 근데 무이자 소비대차 밑줄이요. 무이자 소비대차는 뭐예요? 그냥 돈 꿔준 거지. 언니가 동생한테 그냥 꿔주는 거죠? 이자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그러면 동생은요? 줄 게 있어 없어? 원금 말고 줄 게 없죠. 그래서 편무요, 편무. 그 다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유상계약은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뭘 주고받는 거예요? 대가 동그라미. 대가를 주고받는 거. 서로 뭐를 주고받는 거? 대가를 주고받으면 유상계약. 매매 유상이죠. 교환 유상이죠. 임대차도 유상이죠. 근데 2번 무상계약은요, 반대급부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대급부 제공 없는 계약을 무슨 계약? 무상계약. 공짜죠? 공짜. 증여 공짜죠? 사용대차 공짜죠. 무이자 소비대차 공짜죠. 공짜입니다. 강의를 공짜로 하면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100% 안 들어요. 합격률이요, 유료 강의보다 3분의 1이 안 돼요. 이게 통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예전에 무료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합격률이 너무 안 나와요. 왜요? 안 들어요. 그게 차라리 그래서 돈을 내게 하는 게 더 합격률 높아진다는 거예요. 100만 원 내고 저 어디 콘서트 가는 거하고 100만 원 내고 콘서트 가는 거하고 돈 하나도 안 내고 콘서트 가는 거하고 사람 태도가 틀려요. 그죠? 임하는 게 틀려. 임하는 게. 그 다음 3번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이 있습니다. 낙성계약 보실까요? 당사자의 뭐만으로요?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낙성계약.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낙성계약이죠. 근데 밑에 2번 보세요. 2번.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뭘 이전하기로 약정합니까? 재산권의 삼각형 해볼게요. 그 재산권을 밑에다 써볼까요? 매매의 객체요. 매매의 객체. 매매의 객체는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걸 넘겨주겠다고 약정을 하고, 매수인 쪽에서 뭘 주기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뭐 할 때?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약정할 때 이루어지는 거를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동그라미 어디다 쳐요? 약정에 동그라미 칩니다. 약정이 2개 나오죠. 매도인도 뭐 하기로 했어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고,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그때 이루어지는 게 낙성계약이에요. 그럼 약정이 다른 말로 뭐예요? 약정이? 합의. 우리 시험에 예전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책 보세요.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One more time.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죠? 틀렸잖아요. 약정할 때 된다니까. 매매는 언제 되는 거예요? 약정할 때. 두 번째,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낙성계약이었죠. 이거하고 달리요. 합의 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건의 인도 동그라미요. 합의만으로 되는 거는 무슨 계약? 낙성계약.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되면 무슨 계약? 요물. 이게 요물이야, 요물. 우리 민법의 요물계약은 이거 하나, 2번 하나요. 계약금 계약 별표. 계약금 계약 하나요. 딱 하나. 요물계약은 딱 하나다. 나머지는 다 무슨 계약? 다 낙성계약이야, 낙성계약. 이거 하나만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내일 드릴게요, 계약금 내일 드릴게요. 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약금 전부를 뭐 할 때? 지급한 때. 거기 밑줄 그으세요. 계약금 전부 주기로 한 돈 있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뭐 할 때요? 쓰세요. 5천만 원 전부 줄 때. 5천만 원 전액을 교부할 때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낙성계약은 뭐만 하면 되고요? 약속만 하는 거죠. 약속만 하면 되는 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전액을 갖다 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요? 전액을. 주말이 크리스마스지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이렇게 카톡 하죠. 카톡 길게 막 하죠.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 뭐라고요? 낙성계약이야. 여보 사랑해. 말로 하는 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뭐라고요? 선물을 뭘 해주든가 뽀뽀를 세게 해주든가. 무슨 계약? 요물계약. 사랑은 뭘로? 요물계약으로. 현물로. 그죠? 사랑은 현물로. 공부는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게 낙성계약이죠. 나 다음부터 공부할 거야. 다음 1월 달부터. 그죠? 1월 달 되면 언제부터? 3월 달 날씨 따뜻하면 하지. 그게 낙성계약이죠. 요물계약은요? 바로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여기까지 해서 계약 종류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계약 나머지하고 특별법 연결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